이러한 점들이 면접 점수에도 여전히 가능할 정도로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With you, I can't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오늘은 2020 이제 4학년도 가톨릭 대학교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가톨릭대에서는 면접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유형의 질문들을 많이 물어봤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톨릭대학교 인재상 하면 가톨릭 정신의 바탕을 둔 진리, 사랑, 봉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좀 면접 질문 같은 경우도 종종 봉사, 헌신 그런 게 묻는 게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톨릭대의 대표적인 학종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죠. 그래서 서류 평가 요소가 어떻게 되냐면 계열 적합성,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50%, 인성 30%, 발전 가능성 2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 적합성이 매우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계열 적합성에서는 이제 무엇을 평가하는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평가하고요. 첫 번째로는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평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공 관련 학업 역량 및 태도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답변의 논리성 및 독창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기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 전공 관련 학업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대를 합격한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지원 전공과 관련돼서 내신은 우수한데 반면에 전공과 좀 관련 없는 그런 과목들을 내신은 낮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과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가톨릭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합격할 케이스가 있어요. 다른 과목은 너무나 좀 등급이 형편없는데 자신의 전공과 관련돼서 좀 그래도 과세특구라든지 그 학업 역량이라든지 등급을 보이는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전공 관련 등급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 기록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성 30%에서는 자, 다섯 가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 대인 관계 능력, 개인 활동의 진실성 및 가치, 그리고 공동체 가치관과 나눔과 배려 크게 평가하고 있고요. 발전 가능성 20%에서는 종합적 사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가톨릭대는 서류 기반 면접으로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개별 확인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톨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 활동 주로 많이 물어봤는데 어떤 서류 진위 여부라든지 특히 여러분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 소통 능력 같은 경우가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자의 질문의 의도를 좀 여러분들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대로 좀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좀 이 점에서 좀 종종 약간 미흡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구나가 가톨릭대학교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면접은 여러분들 고교 생활을 바탕으로 답변하면서 윤리적인 측면도 묻는 질문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성이라든지 일단 전공관의 역량에 대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 이제 제출 사료와 함께 여러분들 지원자별 개인 활동 및 열등한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인성, 전공 소양, 그 다음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및 확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면접 점수에도 역전이 가능할 정도로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톨릭대에서는 주로 많이 물어본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세특 그런 활동 봤더니 이제 아이가 이제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아이들 인문학적 소양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과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된 계기가 무엇이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이야기해보라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 당연히 있죠.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 그냥 전에 이제 제 기본적인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라고 할까, 뭐, 자기 이구동성, 자기 사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그 전공과 관련된 어떤 역량이 무엇인지 그 점을 어필하기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됐는지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이 종종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3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 지금 결석이 좀 많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결석이라든지 무단 결석이 3회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다음 무단 결석한 것이 본인 학교 생활에 어떤 지장을 주었나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발 결석 전에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석을 묻는 질문에서는 절대로 스트레스가 받아서 머리가 아파서 학업적인 스트레스 절대 그걸로 답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학업적인 스트레스에 머리가 아파서 그다음 공부하다 지쳐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 이런 결석하게 됐다고 하면 대학교 평가자는 이런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 학생은 우리 학교 입학을 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학업을 또 결석하겠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제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갈등 상황이라는 그런 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숙사 생활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혹시 이런 질문도 있어요. 갈등이 생기기 이전에 본인은 어떻게 행동했다면 그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 깊은 동아리 활동, 본인에게 있어서 그 본인의 동아리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이런 점이 있었고, 이제 행특 같은 경우에 대학교 평가자가 서류를 평가할 때 그 행동 특성이 종합 의견부터 보거든요. 그것은. 왜냐, 그거 보면 여러분들의 보기에 3년 동안 모든 모습 다 보입니다. 학업적인 역량, 인성, 뭐 발전 가능성, 그게 다 보이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행특은 이제 학교 추천사, 선생, 교사 추천사라서 잘 나옵니다. 이 학교에서 뭐 귀감이 되는 학생이고 성실한 학생이고 이런 점들 언급돼.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지금 이제 행특에 보니까 지원자를 학교에서 귀감이 되는 학생으로 언급했는데 본인은 어떠한 점을 평가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본인의 활동으로 인해서 학우들이나 학교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런 점이 있어.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반장, 부반장, 회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반장 활동하면서 이 반장을 왜 했냐? 반장 활동의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고 본인의 한계라고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점이야. 근데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 진짜 여러분들이 본인의 한계 가장 어려웠던 점에서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친구들이 잘 안 따라주더라. 그러면 친구가 잘 안 따라줘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정말 이 갈등을 너무 극대화시킨 답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것은 항상 뭘 해줘야 되죠? 면접관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줘야 되는데 정말 갈등을 극복한 사례, 그 다음에 반짝하면서 어려웠던 점 하면 아이들이 그 어려웠던 점은 주구장창 나열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아, 비관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 이 학생은 항상 비평만, 불만만 하겠구나라고 본단 말이야. 이런 건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극복했고, 친구들도 그걸 잘 협조하면서 따라왔다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답변 포인트는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는 게 가장 올바른 답변이라는 그 점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그러죠. 항상 우리 했어.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한번 봐봐. 생활기록부 보면 뭐가 안 빠져? 자기주도성이 강한 학생이라고 과소특에 나오기도 합니다. 수학이든, 뭐, 국어든 아니면 과학이든 자기주도성이 뛰어나다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자기주도성이 강하다고 나왔는데, 본인의 어떤 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동아리 활동 1, 2, 3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3년간 동아리 활동 꾸준히 했는데, 아니, 2년 동안 동아리 활동 꾸준히 했는데, 자, 이 동아리 활동 꾸준하면서 본인은 어떤 자질을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이제 진로 활동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의 꿈이 나오잖아요. 이제 지원, 희망, 앞으로 이렇게 진로는 나오진 않아도, 이제 진로 활동 보면 알잖아. 그러면, 진로 활동에 보면은, 이제 본인의 아무래도 좀 꿈이,
뭐 신약개발연구원이라든지 교사가 되는 게 꿈인데, 자, 예를 들어 교사라고 가정 한번 교사가 되는 게 꿈인데,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질을 어떻게 기를 수 있으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라고.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런 자질을 어떻게 기를 수 있으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답변 어떻게 하셔야 돼? 여기서 이런 질문에서 이제 주로 자아자찬다고 그러나 어떤 자질을 기를 수 있었냐고 그러나 저는 무슨 자질 기르고 무슨 자질 기르고 협력을 했고 그다음 공동체 이바스했고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교수법도 좋고 그다음에 뭐 종합적 사고력 있고 이런 점도 물론 나름 중요한 거지만 자 이런 점들 같은 경우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친구들이 아니 선생님이 제가 이런 자질이 뛰어나다라고 제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독서라든지 아니면 융합적인 능력을 기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또 선생님한테 또 항상 이런 칭찬의 근거가 들어갔을 때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보면 이전 나오죠. 질문이 많은 학생. 참 수업 때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고, 그다음 질문도 열심히 한 학생이라고 나오고,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과세특위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질문이 많은 학생이라고 나오는데, 질문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면 본인은 어떤 기억이 가장 질문이 많이 남죠?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떤 호기심을 그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의미 깊은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라는 질문들이 가톨릭대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질문을 물어보면은 일단 이 학생의 전공에 관련돼서도 정말 어느 정도 많이 성장했는지 평가를 하면서도 이 학생의 서류 진입 여부와 함께 인성,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톨릭대는 여러분들 이제 서류 진입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가톨릭대 무엇이 있다고 작년에 전체 내신은 부족해도 전공과 관련 내신은 그 전공과 관련 내신과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위 그래도 훌륭해서 네 여기서 뒤집고 합격한 여러분의 선배님이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